안녕하세요. 어저께 눈이 굉장히 많이 왔는데 여러분 눈 구경하셨어요? 네. 저는 차를 운전 못하는 데를 갔다 왔는데 눈이 맥혀가지고 바로 같은 서울인데 북한산 차 못 가요. 눈 때문에. 그래서 차 다닐 수 있는 데까지만 한 바퀴 돌고 오는데 저녁 7시에 법회가 있었는데 그래도 어떻게 부지런하게 왔던지 7시 10분 전에 도착해가지고 법회를 진행했어요. 오늘 육조단경 몇 쪽이죠? 43쪽이요. 43쪽. 네, 43쪽 육조단경입니다. 이게 이제부터서는 육조 스님께서 이제 수행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 이제 앞으로 육조단경은 정말로 배우지 않으면은 불교를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 계속 나옵니다.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전부가 아주 불교에 수행하는 핵심 수행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서 육조단경이 우리나라에는 모두 경전은 경과, 율과, 논, 삼장으로 나눠졌는데 부처님이 설하신 것만 경이라고 그래요. 부처님이 설하신 것만. 그런데 부처님이 설하시지 않은 것을 경이라고 한 것이 혹시 무슨 경 또 있는 거 기억나시는 분? 아이고야, 어떻게 금방 알아버려요? 유황경 또 다음에? 승망경. 네. 육조단경이에요. 네. 나머지는 그러니까 부처님이 설하신, 친설하신 것이 아닌 경우는 전부 논자를 붙이지 경자를 안 붙입니다. 그런데 이 세 경은 승망경, 유마경, 육조단경 이 셋은 얼마만큼 중하든지 경을 붙여요. 경자를. 그렇게 중요한 경전입니다. 그래서 육조단경은 뭐로 딱 이해를 하면 되느냐? 적은 금강경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소금강경. 금강경의 핵심 사상을 너무 소상하게 잘 밝혀놓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43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선지시가 소근지인이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제일 문제가 이 근기 적은 사람이에요. 근기가 적은 사람. 그러니까는 똑같이 태어났거든. 어릴 적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뭐 맨몸으로 태어났는데 근기가 좋은 아이들은 보는 눈이 큰 걸 봐요. 큰 걸 가지려고 그래요. 근데 근기가 적은 아이는 아이 때부터서 쬐까는 것을 붙잡고 안 뺏기려고 그러고 아주 발버둥 쳐요. 이 적은 근기, 큰 근기, 이게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서 살아가는 것도 큰 것만 보는 사람이 있고 적은 것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 큰 것을 보는 사람은 다른 거 아닙니다. 우주 전체를 어떻게 하면 영원히 좋은 우주로 남길 수 있을까? 이렇게 보는 사람은 기량이 큰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도 학자들 가운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인문계 학자인데, MBC 방송위원장하고 있는 김문환 박사 같은 분은 우주를, 그런 뭡니까, 대기권 이내에 무슨 현상이, 자꾸 지구가 안 좋은 것으로 꽉 좁혀가고 있잖아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한동안 설명을 하는데 들어보니까, 와, 대단하게 공부를 많이 했어요. 대기오염이 지구를 멸망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대기오염의 근본에서부터 해결책까지 쫙 끼고 있어요. 요즘은 그렇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른
자기 전문이 아닌 쪽에서도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늦게 공부를 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은 저처에서 오라고 하는 데가 마음도 못해. 네, 오라고 하는데. 그래, 이제 왜 그럴까? 이 세상 윤리관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얘기해보면 그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해. 근데 이 대기권은 대기 오염은 막아야 된다. 대기 오염은 막아야 된다. 그릇이 어느 정도 다르죠.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릇이 다른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 평화를 또 이렇게 꿈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가 아무리 우리나라가 태평해도 다른 나라가 태평하지 못하면은 우리나라도 똑같다. 이래서 세계 평화를 걱정하는 이런 그릇. 그럼 이제 조금 더 나가서는 세상 우리나라는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아직 갖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는 전부 다 근기가 적어요, 커요? 크죠? 근데 여러분은 어디다 관심을 가지셨나요? 네? 전부 우리 집이지요. 우리 집 재앙 없고, 우리 집 장애 없고, 우리 식구 건강하고. 아이고, 우리 식구 건강하면 뭐예요? 옆에가 온 동네가 시체가 썩어나가고 우리 집만 멀쩡해봐야 우리다 써요. 맞죠? 그래서 이런 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지금도 우리 집 타령하면은 이거는 적은 근기다. 그런데 우리 집에다가 신경만 써도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만 쓰면 어떻게 돼요? 소근기가 아니고 그냥 근자로 빼버리고 소인배는 완전히 소인배. 어떠실래요? 소인배로 사실래요? 벗어나실래요? 소인배는 벗어나야 되겠죠? 그러면은 나에 집착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사상이 경전 중에서 금강경이다. 되시겠죠? 그래서 나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 사람은 바로 소근지인입니다. 이해가 되죠? 소근지인, 근기가 적은 사람, 이 사람은 문차와 동교하면 이 동교 법문을 들으면 깨달음에 대한 법문을 듣는 거예요. 이 사람이 관심이요. 너는 부자가 되겠다. 너는 명예를 얻겠다. 이러면 관심을 확 가져요, 안 가져요? 갔지요. 그런데 깨달아야 된다 그러면은 좀 그건 내 일 같지가 않아요. 솔직하게. 맞아요, 안 맞아요? 예? 깨달아야 되겠다. 여기에 대해서는 자기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예? 자기 일은 뭐가 자기? 우리 집 돈 벌어야 되고. 예? 우리 거사 한 거 올라가야 되고. 애들 요즘 그 어려운 고시에 합격해야 되고. 예? 전부 이렇게, 이렇거든요. 이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적은 근기 사람은 깨달아야 된다는 법문을 들으면, 동교 법문이에요.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전혀 유효 초목 근성소자가 약필이 대요하면 마치 그 법문을 들으면은 마치 뭐가 같으냐? 지금 산에 있는 잡초 풀들 있죠. 풀나무들이 근성이 적은 나무들 있죠. 적은 나무들. 폭우 한 번만 쏟아져 버리면 싹 쓸려 나가버리죠. 그런데 여기 우리도 지금 기억을 합니다만은 그때 저는 놓쳤어요. 대모산 소나무가 수천 그루가 다 뿌리채 파졌거든요. 그럴 때에 그 나무는 그냥 돈 조금만 주면 다 산대요. 그걸 나무 못 치워서 난리가 났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제가. 그러니까는 보세요. 소견이 빨리 열린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나무 얼른 사죠? 소견이 안 열린 사람은 부러졌네? 넘어졌네? 소견이란 말이에요. 자, 뭐가 더 좋겠어요? 소견 열려야 돼? 안 열려야 돼? 열려야 되죠? 그래서 이게 풀들이 적은 놈들은 약비 대요하면 큰 비를 만나면은
실계 자도하여 모두가 다 스스로 넘어져 버린다. 스스로 넘어져 버려가지고 불능증장인 나라야 능히 더 이상 잘할 수가 없어요. 뿌리채 뽑혀 나가버리니까. 이거는 적은 근기, 나무도 적은 나무는 큰 비 한 번 맞으면 끝나버리고 만다. 사람도 적은 그릇은 큰 고난 한 번 당하면 끝나고 만다.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제 사람이 근기가 큰 사람은 어떻게 돼요? 고난이 아무리 많이 와도 그 고난에서 좌절을 안 당해요. 그것은 근기가 큰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 조금만 장애 하나만 생겨도 홀딱홀딱 뛰잖아요. 그게 적은 장애에 홀딱홀딱 뛰는 것은 전부 여자들이에요. 남자보다 훨씬 심합니다. 여자들이. 그래서 지금 우리 이 공부하는 여러분은 여자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해되시겠죠? 예. 그래서 증장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소근지인도, 이 근기가 적은 사람도 역부 여시하야 똑같아가지고, 원유 반야지지가 여 대지인으로 갱무차별이었만은, 원래 있는 반야의 대지혜가, 인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대지혜가, 반야 대지가 다 같이 가지고 있어요, 본래가.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참선을 하고 조금만 연부를 집중하면은 금방 나타나요. 금방 나타나는 것이 하루의 일과도 딱 시작하면은 오늘은 일이 원만하구나, 오늘은 안 되는구나 다 알아요. 이 자기 근본 뇌가 근본 마음자리는 훤히 알아요. 아는데 자기가 근본 마음자리가 나한테 일러줬는데 본인이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아주 예를 들면은 어떤 일에 징크스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징크스가 딱 오면은 조금만 자세히 관찰해보면 무슨 일로 안 좋겠구나를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징크스가 왔다는 것은 여기에 이미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감지를 못하고 넘어가다 보니까 나중에 무슨 일이 딱 크게 당해버렸어요, 이제. 근데 그래서 아침에 그랬구나. 그때 가서 그런다고요. 그것을 알아차리질 못해서 그래요. 충분히 이해되죠? 지금 남방에서 가르치고 있는 알아차리기 훈련 자꾸 얘기하죠? 알아차리라고 하니까 알아차리라는 말을 또 당토 않게 수행을 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것도 수행이라고. 알아차리라고 하니까 이거 손 들면 내가 손이 들었다, 손 내리면 손 내렸다, 이렇게 알아차리고 앉았어요. 억겁을 안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징크스가 왔죠? 왔으면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알아차리란 말도 뭔 소리를 알아차리라는지도 모르고 그냥 알아차리라니까 발 들고는 지금 발 든다, 발 내린다 이러고 앉았다니까요. 아이고 나 복통 터지. 그것이 윗바사나라고 소설. 아이고 거기에 사람은 또 얼마나 많이 모여드는지 말도 못해 또. 그러니까 억겁을 한번 해봐라 이 말이야. 그것이 무슨 도움이 되는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예. 알아차리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 딱 왔을 때에 알아차려야지. 느닷없이 숨 쉬고는 배가 지금 불렀다, 배가 들어갔다, 이걸 알아차려서 어쩌라고. 나는 참 이거 난감한 방법들을 가지고 요즘 그것이 진짜 수행이라고 막 이게 붐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 최소한대로 왜 그런 데 빠질까? 이게 중이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예요. 한 과목만 정상적인 공부를 한 사람은 절대 그런 데 끌려가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공부를 한 과목만 했어도. 그런데 여러분은 정상적인 교재를 수없이 많이 공부했는데 아직도 알아차리란 말을 못 알아들어. 무엇을 알아차려야 될지를 몰라. 자, 이해가 됐습니까 지금? 그래서 원래 있는 반야 지혜가 대지혜 있는 큰 지혜 있는 사람으로 더불어 갱무차별이야만은 조금 더 차별이 없이 나한테도 큰 지혜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은 옛날에 대우 김우중 씨가 이렇게 길을 딱 쳐다보면 전부 훤히 돈만 보인다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 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 눈의 차이가, 그러면 대우 김우중 씨 눈에만 그 돈이 보이고, 여러분 눈에는 돈이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네? 자기가 그 능력을 꺼내 쓰지를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안 되는 거고, 김우중 씨는 돈에 한해서는 꺼내 쓸 줄 아는 힘이 생겼다고요. 이해가 되나요? 네, 김우중 씨 뇌가 따르게 생겨서 그게 보는 게 아니다. 똑같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그런데 가난하게 사는 사람 눈에만 안 보이는 거예요. 가난하게 사는 사람 눈에만. 그래 아까 대모산에 그 좋은 나무 아담들이 나무 소나무가 그렇게 많이 쓰러져 나갔는데 보고 전부 저기만 운반비만 구청에다 줘버리면 그냥 갖다 싸줘버려 그냥. 안 줘도 구청에서는 그거 치우느라고 돈 내버리고 치우느라고 난리를 치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도 못 하거든요. 그게 뭐가 그럴까? 안 보이니까. 네. 그게 너무 당연한 이치인데도 안 보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근데 김우중 씨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갖다 놨겠죠. 네. 갖다 놨죠? 네. 그래서 가만히 내가 이게 보면은 그릇이 큰 그릇하고 적은 그릇이 다른 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그래서 큰 그릇이 된 사람들하고 큰 일은 도모를 해야지 큰 일을 적은 사람하고 도모하면 하나도 안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예, 한번 그 밑으로 내려가 봅니다. 이난문법의 부작용 무엇 때문에 법문을 듣고도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가? 이 법문 들었으면 깨달아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근데 왜 못 깨닫는가? 이겁니다, 지금. 그거는 사견장중하야 사견이 장중한 것 때문에 연자가 사견이 장중함으로 연해서 그러니까 때문에 하면 됩니다. 연 조건이죠. 그 때문에 다른 게 아니라 사견 때문에 이 말이에요. 사견 때문에. 근데 사견은 무엇이 사견이냐?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가다가 장애물이 생기면 갈 수 있나요? 못 가나요? 못 가죠? 이런 사견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너무 크게 앞을 가려버려가지고 안 보이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되시겠죠?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 번뇌 근심. 번뇌의 근기가 깊어가지고, 번뇌근. 우리는 번뇌 자리가 꿈의 자리고, 희망의 자리고, 원력의 자리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 끝도 갓도 없는 번뇌를 해요. 번뇌가 뭐냐 그러면 쓸데없는 공상, 집을 지었다 허물었다 하는 번뇌, 이 번뇌거든요. 예. 또 이 번뇌가 뭐 또 번뇌를 합니까? 아이고 사람의 기질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남 미워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남 좋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누구를 칭찬을 하죠? 그럼 칭찬 말 다 듣고 거기서 흠을 하나 얼른 찾아내요. 와, 기가 막히게 빨라요. 예? 이것도 번뇌란 말이에요, 이것도. 예? 이런 번뇌. 또, 쓸데없는 남을 좋아하는 것도 마찬가지요. 친구를 좋아하는 친구하고 싫어하는 친구가 딱 있습니다. 그러면 좋아하는 친구는 틀린 말해도 그래 네 말이 맞아 이래버리고 이것이 사견이다 말이에요. 근데 미워하는 친구는 싫은 친구는 옳은 말을 해도 아이고 집가시기 뭐한다고. 그러니 옳은 말을 해주는 안 좋아하는 친구 말은 안 들어버리고 잘못된 말을 하는 좋아하는 친구 말은 들어버리고 이런 것들이 번뇌요 사견이에요. 이게 되시겠죠? 네. 그래서 이 번뇌 근기가 아주 깊어서 유여 마치 큰 구름이 큰 비나 똑같습니다. 지금 큰 구름이 부계의 일에 큰 구름이 해를 가려버립니다. 날일자는 여기서 해입니다. 지금 이 덮을개 자리가 가리죠. 덮을개 그러니까 두 개가 다 부계 가립니다. 해를 가려버립니다. 그러면은
해를 딱 구름이 가려버리면 해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면은 해가 보이려면 어떻게 하면 해가 보이나요? 예, 그거 이제 잘 알았어요. 지혜가 나오려고 하면은 지혜는 해인데 지혜가 무엇에 가려버렸느냐? 번뇌에, 맞아요. 번뇌에 가려버렸다. 그럼 인간의 번뇌가 108번뇌에서부터서 오욕의 번뇌, 전부 다 번뇌거든요. 그러니까 재색, 식명수, 이게 번뇌예요, 전부 다. 예, 이게. 이 번뇌가 딱 가리니까 지혜가 안 나온다. 구름이 해를 가리니까 해가 안 나오듯이 번뇌가 내 지혜를 가리니까 나의 지혜는 안 나온다. 되시겠죠? 그러면은 제가 쉽게 말하면은 남을 억수로 미워해요. 미워하면은 지혜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냥. 네. 또 쓸데없이 누구를 너무 좋아해버려요. 그래도 지혜가 안 나옵니다. 제일 좋아서 안 나오는 지혜는 자기 아들, 딸이에요. 진짜요. 이게요, 늘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드리는데, 아파트가 이렇게 딱 엘리베이터에 내리면은 이쪽 집 한 집, 이쪽 집 한 집, 이런 구조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 집 서로 모르는 사람들인데 문 열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은 그 집 아이들을 딱 보면은 야, 저 집 아이들 싹 수가 없어. 또 어떤 아이를 보니까 아, 저 집은 애들 참 잘 키워놨어. 보이거든, 이렇게. 그 앞집 애들은 잘 보여. 근데 그 집 애들은 안 보여. 자기 집 아이는. 왜 안 보인다고요? 너무 좋아하니까. 좋아하면은 안 보여버립니다. 좋아하면 안 보여요. 너무 싫어해도 안 보입니다. 충분히 이해되죠? 근데 앞집에는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웃집 아줌마가 성공한다고 말하면 그 집에는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어요. 네. 거기에는 좋고 나쁜 마음이 없이 보니까 보였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되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구름이 해로 딱 가려버리면은, 구름이 없어져야 되겠죠, 지금? 구름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건 뭐냐. 부득풍취하면, 바람 부는 것을 만나지 못하면은, 구름은 무엇에 움직이냐? 바람에 움직이죠. 바람을 만나지 못하면, 일광이 불현이니라 햇빛은 나타날 수가 없다. 바람이 불어줘야 된다. 그럼 여기서 지금 우리 번뇌를 없애는 바람은 또 무엇일까? 번뇌를 없으면 지혜가 나온다 그랬죠? 근데 번뇌를 없애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원력입니다. 이제 원력, 꿈이에요. 꿈이 나는 번뇌할 겨를이 없어야 돼요. 꿈만 꽉 채워져 있으면은 어느 사이에 번뇌는 없어지고 어느 사이에 구름은 없어지고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되시겠죠? 그런데 반야지지도 영무대소 엄마는 반야의 지혜도 또한 크고 적은 사람이 없어요. 똑같은 반야지혜를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느냐? 이 일체 중생이 자신 미호부동하여 일체 중생이 모든 중생들이 자기 마음이 미했느냐 깨달았느냐가 동일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자기의 마음이 미한 사람. 여기서 미했다 이 말은 어두워졌다 이 말인데, 어두워졌다 이 말은 번뇌가 끊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왜 어둡냐? 번뇌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됐죠, 지금? 네, 그래서 미오가 부동해가지고 미심에게나야 미심이네. 네, 미혹한 마음으로 밖을 쳐다보니까 우리가 지금 눈을 가지고 이렇게 세상을 볼 때에 무심으로 보면 보이는데요, 유심으로 보면 안 보여요. 그래서 관상을 공부한 사람이 관상 얼굴 쫙 했습니다. 얼굴이 관상 공부 나왔으니까 관상 하나만 설명해 드릴게요. 둥글둥글하고 살이 안 찌고 단단하면 금국이에요. 금.
무슨 말씀, 내가 이게 이렇게 소리까지 해? 네. 그것은 토묵이라고 그래요. 토가 동글동글하다. 동글동글하다. 그런데, 금국은 어떤 사람이 금국이냐? 이마도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왔다가 탁 직선으로 각이 지는 사람. 이마 이렇게 각진 사람 있죠? 이렇게 딱 갔다, 이렇게 딱. 머리가 있는 것도 문제지만, 골격이 딱 각이 진다고요. 여기 밑에 와서도 각이 딱딱 집니다. 그러면 위에가 각이 지고 아래가 각이 지면 이거 금국이 돼가지고 너무 귀상이 됐거든요. 귀한 상이요. 근데 요즘은 병원에서 귀한 상을 깎아버려요. 위에는 놔두고 아래를 쫙 쳐버려요. 아이고 어쩌면 좋아? 네? 어떻게 하면 좋냐고요. 그래가지고 턱을 송곳처럼 뾰족하게 만들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뾰족한 이것은 무엇에 해당되냐? 목으로 해당되거든요. 위에는 금이고 아래는 목이죠. 금과 목이 상충을 하기 때문에 일생 동안 고생만 하게 하도 있어요. 만사가 불성이 그래 돼버리면. 이 얼굴들을 수없이 하고 다녀. 요즘 처녀들 아주 무서 죽겠어. 지금 무슨 뭐 걸그룹 무슨 그룹 이게 애들 보면은 사진을 보면 하나도 지금 엄마는 가려낼란지 몰라. 다 똑같이 생겨요. 진짜예요. 한번 쳐다보세요. 똑같아요. 눈도 어떻게 해가지고 쫙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똑같이 만들어버렸어요. 눈도.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을 손을 내버리더라고요. 이렇게. 어찌 하면 좋을까. 정말로 아주 이 말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법당 앞에다 갖다 놓을 수 있는 물건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생기니까. 이해되죠? 큰 기둥 된 놈 나무 동학을 여기다 갖다 놓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럼 생긴 대로 갈 자리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렇게 딱 이게 각이 직각이 착착 섰어요. 그러면 사회에 나가면은 크게 성공할 상이거든요. 근데 크게 성공할 놈을 갖다가 찌그러뜨려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네? 어쩌면 좋을까요? 아주 이 세상 지금 한두 군데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이제 금국에도 이런 금국만이냐, 정사각형의 금국이 있고요. 직사각형의 금국이 있습니다. 금은 금인데 딱딱 이게 얼굴이 우아래가 거의 비슷해. 이거 정사각형이에요. 근데 직사각형 금국이 있죠. 또 하나는 어떤 것이 있느냐. 사각형은 사각형인데 양쪽이 이렇게 또 깎아줬어요. 그래 요걸 그때 그 전에 내가 만들어가지고 어느 미장원 원장한테 줬더니 그걸 갖다 다이아몬드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다이아몬드 알죠? 여기도 깎여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 그러면서 그래 이제 내가 해다 준 걸 보더니 바로 자기 연구실로 가다가 그래가지고 미장원이 연구실 있는가 또 세상에 상상을 초월합니다. 요즘 세상 밥 먹고 사는 거예요. 그냥 밥 먹고 못 살아요. 기가 막혀요. 영국 자료인데요. 시체 얼굴부터서 쫙 정돈이 다 되어 있어요. 시체 얼굴부터서 시체 얼굴 이렇게 생긴 사람은 죽으면 이렇게 생긴다. 그리고 죽은 뒤에 시신을 보고도 이 사람은 어떻게 생긴 사람이다 알아내게끔 연구가 다 끝났어요. 네? 근데 살아있는 사람 얼굴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들 공부해가면서 미장원을 운영을 해. 이렇게 공부가지고 하는 사람하고 겨우 오면 그냥 머리나 감겨주고 등골이나 두들겨주는 미장원하고 같겠어요? 틀리겠어요? 틀리죠? 뭐든지 공부를 하면서 하면은 국이 커져버린다. 이해가 되죠? 네. 그래, 이제, 이런 형은 그 원형을 손대면 안 됩니다. 원형을 손대면 안 되는데. 그리고 목국이라고 있어요. 목국은 본래가 턱이 삐죽한 사람이에요. 본래가. 그리고 위에는 둥글둥글합니다. 나무 뿌리가 여기가 뾰족하죠, 여기. 뾰족하게 그렇게 둥글둥글. 목국을 딱 갖추면 이 사람도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목국도. 그런데 목국은 서로는 안 되더라고요. 그럼 이 목국은 대체적으로 어디에 가서 성공하느냐? 학자, 사상가, 철학하는 사람, 이쪽에 가서 성공해야 돼요. 그쪽으로 가면 남다른 능력이 있어요. 그쪽으로 가면은. 화국이 하나 있습니다. 화국은 여기는 이렇게 둥글둥글 하는데 위에가 삐죽해요. 위에가 삐죽. 왜 그러냐면 촛불 보세요. 위에가 삐죽하죠? 불은 이게 촛불 보고 화국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성질이 급합니다. 근데 화국도 진국을 갖추면은 가는 데는 다 이겨요. 화국도. 그런데 이제 화국을 고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거기는. 왜 그러냐면 화국을 고치려면 이마를 이렇게 넓게 만들어버려야 되거든. 그래서 나 이마 넓게 만들었다는 소리는 못 들었거든, 지금. 예. 그래, 이제, 이 화국,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두 가지 일에 출가해서 중이 되면 굉장히 좋고요. 중은 좀 못생겨야 성공을 해. 중 잘생기면은 가시들 꼴사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진짜요. 네. 이게 삐죽해가지고 날카롭고 그러니까 누가 쳐다봐야지. 무서워서 다 도망가니. 중으로 가면 성공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하면은 장군으로 나가거나 이런 데 가면은 진짜 기가 막힌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토국은 동글동글하다고 그랬죠. 이거는 아주 대표적으로 큰 그릇이에요. 이건. 세상을 크게 움직일 수 있고 크게 관장할 수 있는 그릇이 토국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수국이라고 있는데요. 수국은요 똑같이 둥글둥글해요. 얼굴이 똑같이 동글동글한데 수국은 살이 많아요. 그래서 얼굴에 살이 없고 동글동글하면 토, 얼굴에 동글동글하면서도 살이 많으면은 수 이럽니다. 이렇게 이제 이 생김새가 이해를 했죠? 그러면 이 생긴 대로 자리가 놓여진다고요. 돌멩이 하나도 집 밖에, 뜰 밖에다 놔야 될 돌이 있고, 방 안에 갖다 둬야 돌이 있고, 다 다르죠. 나무 하나도 방 안에 갖다 놔야 될 나무가 다르고, 뜰에다 나무가 다르고, 뜰에라도 심으면 안 되는 나무가 있죠. 무슨 말인지 아죠? 그런 집은 집 안에다는 안 심는 거예요. 그런 거는 저 멀리 집하고 멀리 심어 놓는 거예요. 그런 나무들은. 예? 그래 이제 이런 것들을 이 세상의 이치가 이렇게 딱딱딱 자기 자리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가장 성공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최고 빠르다. 제자리를 안 잃고 그 자리에 성공하는 사람. 그런데 수국인 사람이 목국인 사람하고 똑같은 일을 해버리면은 성공하기 어렵다. 기질에 안 맞고 본인의 기질, 이 생김새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냐? 전부 생긴 대로 마음이요. 마음 생긴 대로 얼굴이요. 아기 때 어떻게 키워놨느냐? 엄마는 뱃속 10달 동안의 영양이 제일 많고요. 80%. 나머지 20%는 애 때부터 3살 때까지 엄마 영양이에요. 그래서 성공하는 못하는 100% 엄마예요. 뱃속에서 10달 데리고 있는 것도 엄마고 3살 때까지 키우는 것도 엄마고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게 이 엄마 때문에 요놈이 많이 울고 아기 때 성질 잘 내고 그러면은 멀쩡하게 태어난 놈이 이마가 삐죽해져요. 잘하면서 지 마음 내는 대로 얼굴이 변한다니까요. 자꾸 이해가 되죠? 애기들 가서 병원에 갈 생각하지 말고 애들 마음을 어떤 마음을 내게 가르칠 것인가가 엄마의 마음이에요. 그래버리면 애들이 아기 때 3살 때까지 마음을 잘 내게 만들려고 그러면 돼요. 그럼 얼굴이 싹 변합니다. 나는 거하고 3살 때하고 얼굴 같은 놈 하나도 다 변하는 거죠. 그때 변할 때게 엄마 영향으로 얼굴이 변해버린다.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얼굴 생긴 것은 지가 아기 때 뭔 성질을 가졌느냐가 얼굴 형체예요. 충분히 이해되나요? 네. 그런데 아기 때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기관이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알아맞히면 그거 대단합니다. 어디가 그럴까요?
어디가 그럴까요? 어이구야, 이렇게 더디면 참 큰일 나네. 눈동자입니다. 눈동자는 변하지 않아요. 눈동자는. 그래서 운명의 80%를 눈에다 두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변합니다. 마음을 잘 쓰고 못 쓰는 데 따라서 얼굴이 막 변해요. 지금 여러분도, 여러분의 얼굴도 3개월만 허심으로 무심해가지고 산매에 싹 들었다 나오면은 몸이고 얼굴이고 싹 변해버려요. 지금 여러분도. 근데 안 되는 게 지금 가면은 은근히 신랑하고 살짝 한번 갈등하면 하고 애한테 살짝 불만이 있고 자꾸 이러니까 얼굴이 편안한 얼굴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편안한 얼굴이 가져지지 않고 얼굴이 그냥 그대로 그렇게 마음 나온 대로 얼굴에 표가 나버리기 때문에 얼굴이 좋은 상이 나올 수가 없어요. 좋은 상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이 좋은 상이 어떻게 하면 좋은 상 되는지 신뢰를 수없이 말씀해 드릴 수가 있어요. 옛날에 처음 국회의원 될 적에 정말로 봐줄 수 없이 생긴 사람이 나중에 2선, 3선 하고 나니까 얼굴이 노무현 씨도 처음에 쨍쨍거리고 성문에 나가지고 할 때 얼굴이 아니거든요, 대통령. 예? 근데 나중에 대통령 하고 나니까 다른 데 다 빼놓고 그 사람 무엇 하나 쓸 것이 딱 얼굴이 보세요. 눈이요. 눈 하나만 그 사람 딱 쓸 것이지 얼굴 생긴 거는 대통령 된 뒤에도 얼굴은 아니에요. 예? 딱 그 눈 하나가 그 사람 딱 써. 그 사람은, 그게 아주 보통 잘된 눈이 아니거든요. 그거 하나 때문에 그렇게 큰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 때문에. 얼굴 생긴 것은 세상에 노무현 정도를 그 정도 생기면 어디 찐득도 하기 어려워. 진짜로. 그런데 그것을 다 이기는 것은 그 눈 하나 때문에 그랬다. 여기까지만 얘기하고요. 얼굴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그래도 근사치 조금이라도 이해가 됐죠. 네. 그런데 얼굴이 아무리 좋게 생겨도 수없이 가난하고 비령뱅이들 거지도 좋은 상을 가졌는데 거지 많아요. 몸뚱이 풍채까지도 기가 막히게 좋은데 거지 많다고요. 그런데 지질이 못생겼는데 갑부가 얼마나 많은지 말도 못해요. 대재벌은 얼굴에 있지 않다. 대통령이나 이렇게 최고 자리도 관상에 있지 않다. 여러분, 관상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최고로 가거라. 최고로 가기만 하면 얼굴과는 상관이 없다. 이해가 됐나요? 그런데 최고로 못 가면은 얼굴 생긴 도로밖에 못 산다. 최고가 안 되면 할 수 없이 미안하지만 얼굴 생긴 대로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고가 되고자 하는 원을 반드시 가져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됐죠? 충분히? 네. 그러면은 이게 해에 가렸던 구름은 바람이 와서 후 불고 가야만 햇볕이 나타나지 그런 인연을 만나지 못하면은 햇볕이 안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반야지도 반야라고 하는 큰 지혜도 영무대소 엄마는 또한 큰 사람 적은 사람이 없건만은 대인 소인이 본래 없어요. 똑같아요. 근데 일체 중생이 자심이 미호부동하여 모든 중생들이 자기 마음이 깨닫고 깨닫지 못한 것이 동일하지 않아가지고 미심외견하여 어리석은 마음으로 밖을 보고 수행 몇 번 하고 수행을 해가지고 부처를 찾아요. 지금 도를 통하겠다고 수행하는 사람은 절대 도를 못 찾고요. 부처님 찾는 분, 부처님 제발 좀 나타나서 저런 구제해서 이렇게 공부하면은 억겁을 기도를 해봤자 부처님이 오실 부처님이 안 계셔요. 예, 부처님은 어디가 계시냐? 이미 사람 자성이 다 부처예요. 이 속에 부처가 있는데 이건 놔두고 다른 부처를 찾으니까 부처가 올 수가 없어요. 내 부처가 나타나 버리면은 일체 중생, 일체 두두몰림이 부처가 아닌 것이 있어요. 다 부처예요. 이해가 됐죠? 네. 그래 수행해가지고 부처를 만나겠다고 선불하겠다고 부처를 찾고 미호자성일세 그러다 보니까 자기 성품을 깨닫지 못하고 만다는 말이죠.
그래서 즉시 소근이니 곧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이 근기가 적은 사람 소인배다 이 말입니다. 야 개호동교하야 만약에 돈교를 딱 활짝 열어서 깨달아서 그 마음법을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깨달아져 버렸습니다. 지금 개호돼가지고 부지배수하고 집착해가지고 밖으로 닦으려고 하지 않고 밖으로 닦는 것을 집착하지 않고 밖으로 구하는 것을 집착하지 않고 지금 불교가 이제 제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소리가 이런 겁니다. 중국관이 있더라고요. 유구 필수 네 글자를 사람마다 그렇게 좋아해요. 구하거라 구하면은 반드시 얻으리라 이렇게 구하기만 하면 어춘데요. 부처님 절마다 이거를 갖다 그걸 뭐예요? 번외로 써가지고 막 걸어놓거든요. 야 중국 사람들도 참 변수 같구나. 불교가 다 망했구나. 불교가 없어서 그들이 난무하거든요. 구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됐죠? 예. 그런데 이게 예 그러니까는 집착이 어디 밖으로 닦는 것을 취하지 않고 단어 자심에 단지 자기 마음에 상기정견하여 항상 정견만을 일으킨다. 정견이 어떤 것이 정견이냐? 먹은 마음이 있으면 전부 사견이에요. 먹은 마음이 있으면 사견. 그런데 먹은 마음이 없이 보면은 정견입니다. 그런데 사물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인간이 정견을 해요. 사물에 대해서는. 뭘 정물이냐? 이 꽃은 무슨 꽃, 이 꽃은 무슨 꽃, 정견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요놈에 대해서 먹은 마음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꽃에 대해서 먹은 마음이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정견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에 대해서는 정견을 못해요. 사람에 대해서는. 왜 못하느냐? 그동안에 훈련된 마음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긴 사람은 어떻다 하더라? 말이 하나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지금. 그랬는데, 어떻다 하더라? 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선입견이죠, 이제. 그죠? 야, 이렇게 생겼으면 남껏 잘 훔친다 하더라? 이런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 오면 주문이 한번 해야죠? 네, 맞죠? 네. 네. 이럽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아주 재밌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제 사람의 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의를 주어놓으면 주의가 독이 되는 경우도 또 있어요. 주의를 줘놓으면. 네. 주의를 주어놓으면 독이 되는 것이 뭐냐.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여자가 어떻게 생기면 바람을 잘 피우게 생겼다더라. 그 사람 조심해라 해놨는데, 성공하는 놈은 그 사람을 보면 조심해요. 성공 못하려면, 야, 저 사람 바람 잘 피우게 생겼대. 저거 꼬셔. 이래버린다고. 성공할 사람하고 못할 사람의 차이가 나버리죠? 아니, 그러니까 배워가지고도 잘 못 가는 사람은 영을 잘 못 가. 응? 잘 못 가는 거예요. 항상 정견을 일으켜야 된다는 것은 내 선입견이 없이 먹은 마음이 없이 보는 것이 정견이다. 됐죠? 그래서 번뇌진노가 상불능념하면 번뇌진노가 항상 물들기 아니하면 우리는 번뇌 속에 찌들어서 살아요. 중생들은. 예, 번뇌. 예. 그리고 진로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찌든 욕심 대상물들입니다. 예를 들면은 금덩어리 그러면은 물컵 욕심이 나고, 예. 돈길 그러면은 문턱 욕심이 나고. 근데 돈길도 만만치가 않은 것이, 이거 28년 전, 그러니까 4월달 되면 우리는 29년 돼요, 지금. 여기 온 지가. 그때 보니까, 그때게 이 일대가 강남 복부인촌이었거든요. 아, 그때게는 미인들 많이 다녔어요, 이 거리에. 강남 미인들.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그런데 그 복부인들이 다 성공하냐? 늦게 온 사람들은 복부인을 하다가 다 망해버리더라고요. 진짜요? 저기 어떤 분은 여기 서초동에 아파트 가지고 있다가 그런 거 하고 어디 뭐 가지고 이런 거 하다가
팔고 딴 데 사니까 돈이 남으니까 내가 왜 망한 것도 다 알아. 남는 돈 가지고 진짜 잘 써요. 온갖 화사, 아니, 남으면 갖다 감춰놔야 될 거 아니요. 예? 그러고 하더니, 많이 남기려고 분당으로 이사를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훨씬 많이 남았죠? 훨씬 많이 남았는데, 그놈을 가지고 있었으면 다시 올라올 텐데, 그놈 다 써버렸는데, 그게 아파트 바람이 죽어버렸어요. 다시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네. 그 사람 욕심. 그 욕심은 스스로 자기 발을 묶어버리더만요, 그렇게. 별거 다 봐서 별거 다 안다니까, 내가. 그리고 이 번뇌 진노가 항상 내 마음속에 물들지 말아야 되거든요. 물들지 말아야 돼. 번뇌에 물들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돈에 물들지 말고, 예쁜 여자한테 물들지 말고, 이렇게 물들지 않아야 될 것이 있어요. 금기사항. 네? 예, 지금 조금 지금 윤역을 해야 될 시기예요, 지금이. 왜 그러냐면은, 한참, 뭡니까? 건설이 붐이 일고, 무엇이 붐이 일고, 한참 바쁘고 할 때에는 사람들이 좀 바빠가지고요. 정신없어. 근데 요즘은 조금 바쁜 것이 멈췄거든요, 지금. 주춤해요. 이럴 때에는 정신 차리고 새로 일하고 새로 공부하는 것이 상책이거든요. 이럴 때에는 뭘 벌리려고 하지 말고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가 때가 오면은 선발두자로 빨리 탁 나서야 되거든. 근데 요럴 때에 그걸 못 참고 꼬시락 하는 사람들은 손해볼 확률이 훨씬 더 많다. 네. 손해볼 확률이 훨씬 더 많고, 조금 안정기간이 되면은 뭐든지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빨리 염두에 둬야 됩니다. 뭘 염두에 두냐? 신랑도 거사도 중역이 됐어요. 중역이 되고 나면은 어지간치 중역되고 나면 상당히 안정권이 들거든요. 그래, 마누라가 어떻게 꼬시든지 꼬셔서 다시 공부를 시켜야 돼요. 그 신랑은. 진짜요. 그래야 이대로 안 가면 조금 있으면 한창 변해요, 세상이. 변할 때에 공부가 돼 있으면은 준비가 땅 할 수가 있는데, 공부 안 되는 사람은 그걸 멈춰버린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이렇게 조금 주춤할 때에는 딴 눈 팔지 못하도록 공부를 시켜라. 이해가 되나요? 이게요, 수입이 안정되고 일이 없으면 사람은 딴 눈 팔게 돼 있어요. 네, 약간 가시에 좀 이쁜 거 한번 더 쳐다보려고 그러고, 네, 그거 혼자서 호닥거릴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막는 방법 간단합니다. 공부시키면 돼요. 네, 나도 할 테니까 합시다. 네, 뭔가 둘이서 성공할 수 있는 일거리를 하나 찾아가지고 요거 합시다. 네, 이러면은 굉장히 현명한 마누라가 되는 거고, 그 집 잘 지키는 마누라가 될 거예요. 되시겠죠? 우리는 번뇌에 물들지 말아야 된다. 객진 번뇌, 밖에서 나타나는 번뇌요, 밖에서 나타나는 상황에 물들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밖에서 나타나는 상황에 우리는 그냥 끌려가잖아요. 그죠? 안 끌려가신가 보네. 그래서 항상 어떤 상황이 와도 그 상황에 물들지 않으면 그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즉시 견성이니라. 바로 그것이 견성이다. 상황에 끌려가지 않을 줄 알면은 이것이 견성이다. 이해가 되셨죠? 견성하는 것. 이거 보세요. 이거 육조수질 가르침이에요. 공부를 했더니 전생이 훤히 보이고, 공부를 했더니 미래가 훤히 보이고, 이런 구절이 앞으로 끝까지 한 구절이라도 있는가 한번 보시라고요. 이해가 되나요? 선방에 앉아있더니 딱 오면은 뭐라 하냐, 내가 꿈만 꾸면 정확하게 내가 딱 맞춰. 이렇게 선방에 앉아있는 사람 있으면은 니 혼자 많이 꿈꾸시오. 그래도 그 사람하고는 상관에 대한 이 얘기를 하면 돼. 그리고 자기는 저 보면은 그 사람을 다 아는 척 하는 사람 나타나거든. 그 사람하고도 이 얘기 하면 안 돼요. 근데 아는 척 했다 그러면 진짜 아는 줄 알고
내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미련한 짓 하지 말아라. 이해가 되셔요? 그 전에 아이고 또 스님도 또 기가 막히다니까 얼마나 근사하게 사기를 잘 치는지 재단 앞에서 거사바세게 연볼 딱 하고 나서는 연볼 했더니 영가가 와서 고맙다고 나한테 절하고 갔다 이라는 식이 있거든요. 그러면 또 듣는 보살왈 우리 스님은 영가도 보시고 영가가 와서 우리 스님한테 절해 그러고 또 소문내고 다녀요. 그러면 나 그 스님을 만나자 또 이러고 그래서 사람 모여들거든요. 영가가 와서 절하는 중이 있다 그러거든. 내가 밤낮 내가 얘기를 하죠. 가지고 있는 자기 가방 딱 들고 스님 이 가방 속에 제가 뭐가 들어있겠습니까? 귀신도 보는데 이거 못 볼 일이 없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사람이 똑똑해야지 참 기가 막히게 아니, 귀신 보는 귀신은 보이고 그거는 안 보여? 이제 조금 똑똑해질는지 모르겠네. 네? 말도 못해. 절에 수십 년 다닌 사람들이 거꾸로 나한테 와서 그래요. 지금 어디 어떤 스님은 과거를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소리 믿지 마시오. 할 수도 없고, 네. 참, 그 사람한테는 해줄 말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을 믿어버리니까. 네? 이게 우리는 앞으로 공부하는 거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이 다음에 저하고 안 만나게 돼. 이제 없어. 저를 못 봐요, 서로. 못 봐도 여러분 마음속에 해결하는 중이 남아있으면 그걸 못 쓰는 것이고, 여기서 공부한 6조단경 구절이 머릿속에 남아있으면은 이건 여러분은 진짜 여기 온 보람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가르침이 남아있어야지 사람이 남아있으면 안 된다. 충분히 이해되죠? 네. 자, 그 다음 장 갑니다. 선지시가 내부지하고 안과 밖에 머무르지 말고 안과 밖에 머무르지 말으라 하는 것은 내 안에 내 마음에 아주 제일 또 그 문제가 어떤 사람이냐? 자존심 강하고 자기 아는 것 옳다고 믿는 사람. 자기 견해는 뭐 이러거든요. 아이고 그래봤자 내가 속으로 내가 알고 있는 건 니보다 몇 배 나아서 전부 이런 게 아주 착각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자기 잘난 맛에 산다 그러죠. 그것이 안으로예요. 안으로 자기를 집착하는 거예요. 안으로. 자기 자세히 한번 따져봐요. 50년, 60년 살았어요. 살아오면서 무엇 하나 정말로 똑부러지게 자신있게 한 일이 있었던가. 어떻게 일파람에 쓸려가니까 나머지 마누라 됐고, 이렇게 쓸려가니까 나머지 애기 엄마 됐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디 가서 이렇게 살아왔지. 일년으로 마음먹고 내가 저 사람 마누라 돼야 되겠다. 내가 어떤 아들 엄마가 돼야 되겠다. 계획 세워가지고 되는 지금까지 살아온 게 하나라도 있으면 한번 손들어 봐요. 그냥 이 바람에 살짝 가니까 이 바람에 얽히고 저 바람에 살짝 가니까 저 바람에 얽히고 그러다 보니까 강가에 어느 뚜가에 지금 이렇게 모두 모여 있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뭘 자랑하고 자존심이 어디가 있어. 자존심이 생각해보면 참나 모자란 것 뿐이고 생각해보면 참나 부족한 것 뿐인데 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가면은 이 사람은 바로 간 사람이고 이해가 됐죠? 네, 그래서 안으로 머무르지 말아야 된다. 머무를 주자는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밖으로 하는 것은 바깥 것에 또 머무르지 말아야 된다. 머무르지 않는 것은 역시 집착하지 않는 겁니다. 바깥 것에 되면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게 원각경에 본래 이게 다른 거 아니에요 지금. 내 몸도 내 것이 아닌데 기억나요 안 나요? 기억나죠? 네. 정예가 하율생각 기억나죠? 지 몸도 지 것이 아닌데
아니, 나무 몸뚱이를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니까 이거 사람 죽을 일이야. 이 나무 몸뚱이가 뭐예요? 전부가 다 내 몸 아닌 것은 다 내 몸이 아니여. 예? 그런데 고통받는 거 뭐냐? 자기 신랑은 자기 거라고 착각을 해요. 착각을 하니까 밤낮 차분하게 얌전하게 자기 일이 있는 아줌마들은 남편에 대해 그렇게 집착을 안 해. 일 없고 혼자서 밥에 먹고 할 일 없는 마누라들은 밤낮 앉아가지고 이놈의 신랑이 지금 회사는 제대로 갔는가, 어디 가서 딴 여자를 안 만나는가, 요렇게 꽁시랑거리기 시작하면 이제 이 사람은 지옥이네. 그러다가 나이가 50쯤 되면 그때부터는 무슨 증상이 떠오르냐. 이제 한숨 쉬어, 이제. 가슴에서 열이 펄펄 나네. 그러다가 보니까 뭐가 와요? 우울증이 딱 왔네, 이제. 우울증만 와요, 이제. 이제 헛것까지 보여요, 이제. 예? 헛것까지. 아이고, 사람 죽을 지경이요. 그러니, 아이고, 그거 지 것 아니라니까 이것도 지 것이 아닌데 왜 남편을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냐, 이 말이라. 단지, 참, 니하고 내하고 인연이 있어서 내가, 진짜 여러분, 이게 바꿔보세요. 내가 네 마누라가 됐는데, 내보다는 여러 한 마누라를 만났더라면 너는 훨씬 좋았을 텐데, 니한테 참 만족하지 못한 마누라가 돼줘서 미안하다. 이 생각으로 싹 바꿔보라고, 지금. 예?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생각이 나야 옳지요. 거꾸로들 하고 있거든. 아이고, 저놈이가 내 안에 써봐라. 전부 거꾸로 하고 있다고요, 거꾸로. 그런데 정말로 미안하다가 이 마음을 따먹고 이 마음을 가지고 남편을 한번 대하고 남편을 시발을 한번 들어보라고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가면 그때부터는 이놈의 남편은 이 마누라 이고 다니려고 해요. 없고도 안 다녀요. 그러면 그렇게 생겼는데 마누라 안 이쁠 남편이 어디가 있겠어요. 맞아요. 그런데 나 이거 저놈 인간 내 없어 봐라. 지금 저 자리에 가? 핵동 소리 하고 있어. 이런데 요놈의 마누라한테 집에 빨리 들어오고 싶겠어요? 안 들어오고 싶겠어요? 대답 하나도 안 해. 내외 부지런한 말 알겠죠? 안으로도 밖으로도 머물지 말고 안으로도 밖으로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래가 자유화야. 거래가 오고 감이 생활함이 거래예요. 여기서 근본적으로 마지막은 오고 가는 것은 태어나고 죽는 것이 거래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일생 동안 사는 것이 자유자재 된 사람은 죽을 때도 자유자재를 해요. 근데 일생 동안 한만 남고 아쉬움만 남고 이런 사람은 갓되게도 내가 죽어서 내가 그놈 인간 내가 가만히 둔가 봐라 그래도 딱 누가 뭐 그러면은 참 난간이에요. 네. 네. 그렇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겠죠? 네. 그래야 거래가 우리가 일상생활에 자유로워야 되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능자에 집중하여 능히 집착하는 마음을 제거하고 사람 마음속에 제일 큰 것이 뭐냐? 집착이거든요. 이 집착이 강한 것은 남자는 빨리 잘 끊고 잊기도 잘해요. 그런데 여자 집착에 걸리면 이건 좀 남편이 고생해요. 그러니까는 남편 고생 안 시키고 싶거든 빨리 집착을 놔버려요. 그 대신에 항상 자기 부족한 점을 저놈의 인간한테는 이렇게 해줬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내가 그걸 못했도다. 이렇게 마음을 한번 바꿔보라고 해요. 바꾸고 나면은 어느 시간 뒤에는 그 신랑은 진짜 이 세상에서 가장 모범적인 남편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에 달렸어요. 되시겠죠? 네, 그러면은 통달무애니 이 세상은 뭐냐? 마음이 통달되어야 내 마음이 견성을 해서 통달을 하면은 뭐가 없어지느냐? 뭐가 없어지죠? 그래요. 장애가 없어집니다. 소견이 바르면은 장애가 없어집니다. 소견이 올바르지 않으면은 가는 길마다 장애입니다. 이해가 됐죠? 네, 통달무애할 것이니 능수 차용하면 등이
닦아가지고 이렇게 행하면 해도 되고, 능히 이 행을 닦으면 이렇게 행동하는 것, 이런 수행하는 방법. 이것을 능수 차행 그랬죠? 그러면 능차 수행 이렇게 글자를 바꿔보세요. 능히 이렇게 수행하면 돼버렸죠? 이해됐죠? 네, 이렇게 수행을 하면은, 반야경으로 본무 차별이니라 저 반야경으로 더불어 차별이 조금도 없을 것이다. 반야경은 무슨 경이 반야경이죠? 금강경. 예, 금강경의 사상과 조금 더 차별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했죠? 자, 선지시가 일체 수다라와 급제 문자인 대소이승의 12부경이 여기까지가 다 일체 수다라 경전입니다. 경전을 수다라라고 하죠. 그리고 급제 문자는 뭐예요? 경전이죠. 문자, 지금 이거 경전을 뭘로 만들었어요? 문자로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문자로 경전입니다. 대소 이승, 그럼 대승 소승, 여기서 대소 이승은 이승, 성문 영각을 대소 이승 그래요. 성문 영각, 그리고 12부경 하는 것은 팔만대장경이에요. 팔만대장경을 12부경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전들이 개인인치라 모두가 다 사람으로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것이다. 팔만대장경이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팔만대장경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나온 것이 아니고 땅속에서 솟아서 나온 것이 아니고 사람과 사람이 사는 모습 속에서 거기서 사람이 사는 이치를 골라서 기록해 놓은 것이 팔만대장경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팔만대장경은 무엇 때문에 존재한다고요? 사람 때문에 존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지혜생하여 박능 건립이니 지혜성으로 인해서 바야흐로 능이 건립된 것이니, 그런데 팔만대장경은 뭘로 만들어졌느냐? 지혜성으로 만들어졌다. 팔만대장경은 어리석은 마음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지혜의 성품으로 만들어졌다. 그 지혜의 성품은 뭐겠어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그래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팔만대장경이다. 충분히 이해되나요? 네. 그래서 이 박능 건립이라는 그 건립이라는 말이 만들어졌단 말이 건립이거든요. 예, 건립한 것이 된 것이니, 양무세인이면 만약에 세상에 사람이 없다면 일체 만법이 본자 부류라. 세상에 사람이 없다면 일체 모든 법은 본래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다.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이 세상에 팔만대장경이 존재하게 됐다. 충분히 이해됐나요? 예, 고지 하라 만법이 본자 이능이라 고로 알라. 그 때문에 알아라. 만가지 법은 본래 스스로 사람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이다. 일어날 흥자니까 만들어졌죠. 네. 일체 경서가 모든 경전 글들이 인인설인이 사람으로 인해서 설법에 있는 것이니, 연기인 중에 그 사람들 가운데에 유지하여 어떤 사람은 어리석고 어떤 사람은 지혜가 있어가지고 우위 소인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소인이 되고 지위대인이라 지혜 있는 사람은 큰 사람이 됐다. 전부가 다 지가 어리석으냐 지혜 있느냐한테 달렸지, 지혜는 누가 갖다가 머릿속에 넣어줄 수 있나요? 없나요? 네, 없습니다. 네, 지혜는 누가 만들어 넣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 있는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났습니다. 지금 지혜가 있으면 대인이 됩니다. 우자는 무너진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에게 법문을 물어야 되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와서 이렇게 공부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무엇에다가 관점을 좀 둬야 될 것인가, 무엇에다 관점을 둬야 될 것인가. 똑같은 경전이지만은 여러분은 조금 더 공부를 열심히 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딱 이 안에 이렇게 손 들어가지고, 스님 그때 강의하신 거 무슨 어디가 제가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스님 말씀 가지고 다른 게 있는데 저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질문해 줄 사람들이 좀 생겨 나오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거꾸로 가르치기나 옳게 가르치기나 아무리 가르쳐도 나중에 묻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재미가 하나도 없어. 근데 재미가 없는데 그래도 혼자 이렇게 떠드는 재미가 있어. 네? 떠드는 재미, 혼자 떠드는 재미가 있어요. 네, 혼자 떠드는 재미가. 자,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 묻습니다. 지자는 저 우인설법하나니 지혜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에게 법을 설해줘야 된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공부할 적에 지금 3월달 되면은 한문 전문으로 좀 공부할 사람을 진짜 지금 모집을 한다 그래도 어떻게 모집하라고 질문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내가. 그래서 지금,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시작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고민이요, 지금. 진짜 하고 싶은 사람들이 나서줘야 되거든요. 나서줘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지금 뭐지요? 이거 이렇게 강좌하고 뭐하고 그러면은 강좌 준비하고 뭐하고 사실상 눈꽃들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문적으로 가르치겠다는데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서는 사람이 없으니 나는 모르기는 몰라도 내가 몰라도 내가 거기 끼어나는 주세요. 그럼 요렇게라도 좀 나서주면 얼마나 좋을까. 네, 나서주면은 그러면은 할 텐데 그 나설 때까지 기다려도 지금 하나도 안 나서니까 말 한 번 더 하는데 오늘 하고도 나서는 사람 없으면 취소해야지. 아니 공부는 하고 싶은 사람이 하고 싶다고 매달려야 되거든요. 진짜예요. 네, 매달려야 되는데 그 전에 여기서 내가 주역 강의할 적에 여기 참관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때게 주역을 의리주역이 아닌 상수주역을 상당히 상세하게 강의를 했거든요. 이렇게 아까운 좋은 놈들도 하나하나 그걸 받아서 쓴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와 진짜 난감이거든요. 그건 다른 데 가서는 구경 못하는 거예요. 진짜로 어떤 사람한테 가도 구경 못해. 구경 못하는 그런 공부를 강의를 했는데도 그거 가지고 공부를 계속 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그때게 중간에 하다가 끊었는데 사람이 모이게는 그때가 지금 이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이 모였거든요. 꽉 찼어. 어디 낄 데 없었어. 모이기는 엄청나게 모이는데 아이고 답답하더라고. 공부를 궁금증은 있는데 공부를 제대로 하려고는 안 해. 자 다시 갑니다. 우인이 호련 오해 신비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호련히 크게 깨달아가지고 마음이 열리면 즉여 지인으로 무별이니라 곧 지혜 있는 사람으로 더불어 조금 더 차별이 없느니라. 어리석은 사람이 뻗떡하면은 지인으로 바뀌어요. 이게요 손바닥이에요. 이렇게 됐냐 이렇게 됐느냐. 근데 전부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져가지고 거북이 뒤집어 놓으면 꼽짝도 못하듯이 그런 인생을 모두 살고 있거든요. 다시 제대로 딱 엎어놔야 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이것은 지혜 있는 사람이고 거북이를 껍데기로 뒤집어 놓으면 어떻게 돼? 꼼짝도 못 하잖아요. 그렇게 살기는 사는데 거꾸로 들어놓아가지고도 먹는 건 잘 먹고 살아. 꼼짝 못 하면서도 먹는 건 좋아하고 꼼짝 못 하면서도 입는 건 좋아하고 웃어 죽는다고요. 야, 이게 탁 뒤집어져 놓으면 어떻게 돼요? 안 먹어도 즐겁고 안 입어도 즐겁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 이거 팔랑 뒤집어 놓아가지고 아무리 잘 입혀놓들 뭐해, 그놈의 거북이. 예?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예, 이게 탁, 이게 뒤집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 맘대로 이 세상을 자유자재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만 되거든요. 되시겠죠? 자, 그런 발심을 이제 금년 들어서 한번 하시자고요. 이게 이제 늘 제가 이렇게 강좌를 이렇게 해보면은 이제
강의 끝나고 나면 아쉬움이 남고 아쉬움이 남는 게 뭐가 아쉬움이 남느냐. 이 강좌를 들었던 사람들이 진짜 발심하는 사람이 나오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진짜 발심하는 사람이 나오면은 별걸 다 가르칠 수가 있어. 예, 별걸. 이 세상에서 진짜 구경하지 못한 별의별 걸 다 강의할 수가 있는데, 그걸 누가 달라는 놈이 있어야 주지. 예를 들면은, 예? 달라는 사람이 있어야 이거 한번 놓고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이런 마음 한번 내서 여러분 관심 좀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